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한테 언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오늘은 전월세 계약 갱신의 3가지 방법을 완벽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 세입자가 2년 더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료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임대료 인상 없습니다. 세 번째, 합의갱신.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협의해서 조건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에요.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각각 다르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부터 알아볼게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2년 살았으면 2년을 더 살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중요한 건 계약 기간 중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언제 행사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계약 만료일이 6월 20일이라면 4월 20일 0시, 그러니까 4월 19일 밤 12시 이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니까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그럼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구두로도 가능하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할게요 라고 말하기보단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게요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장이라는 표현은 합의갱신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 상한 제한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문자로 메시지 보내실 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보내세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전세금이나 월세는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이었다면 최대 2억 1천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집주인이 10% 올려야 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5%가 상한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제로 살아야 할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렸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이런 경우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재계약이에요.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자동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임대료 인상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5%까지 올릴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3억에 들어갔다면 3억 그대로, 월세 70만 원이었으면 70만 원 그대로예요. 그리고 계약서도 새로 안 써도 되고 임대차 신고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데 확정 일자를 새로 받는 경우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확정 일자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세입자에게 유리하거든요. 확정 일자를 새로 받으면 법적으로 새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일 때는 확정 일자 새로 받지 마세요. 묵시적 갱신은 거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연장 안 할래요 또는 조건 바꿀래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합의갱신으로 가거나 계약 종료가 되는 거겠죠. 세 번째, 합의갱신입니다. 합의갱신은 계약갱신 청구권도 아니고 묵시적 갱신도 아닌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협의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조건을 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갱신은 보통 이럴 때 일어납니다. 전세금이나 월세를 크게 올리고 싶을 때,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고 싶을 때, 계약 기간을 변경하고 싶을 때, 집주인 명의가 바뀔 때, 이런 경우에는 합의갱신을 하게 됩니다. 합의갱신의 특징은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전세금 20% 올려야겠어요 라고 하면 세입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너무 많이 올리시는데요? 라고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갱신일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고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조건을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새로 계약서를 써야겠죠. 자,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갱신 횟수는 1회만, 계약서는 안 써도 되고요. 중도 해지는 3개월 전 통보하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존 조건 유지하는 거고, 이때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절대 새로 받지 마세요. 합의갱신, 임대료 합의 조정해야 하고요.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합니다.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페널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까요? 최적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1차 묵시적 갱신, 2차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하면 최초 2년 플러스 묵시적 갱신 2년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이렇게 총 6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도 처음 4년은 그대로, 마지막 2년만 5% 인상이에요.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계약 만료 6개월 전쯤에 전세금 합의합시다 라고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계약갱신했는데 갑자기 이사 가야 하면 어떡하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이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을 주는 이유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합의갱신이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중도 해지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중도 해지하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이었다면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대신 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합의갱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중간에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묵시적 갱신 한 번 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직접 행사해야만 사용한 걸로 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된 거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년 거주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갱신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정말 복잡하죠. 전월세 시장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갈등도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